자, 먼저 우리 지난번에 다 행사 참여하셨었는데 한번 또 그 단톡에 올려놨지만은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행사 한번 보고 또 마음을 또 부푼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다. 네, 다 참석하셨었죠? 네. 예,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오늘 또 왔는데 오늘 뭐 제가 특별한 강의 할 건 아니고 다 아는 강의 계속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알지만 막상 내가 가서 전하려면 잘 전달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 박사님들하고 이렇게 관계하면서 또 한 아이템을 잡기 위해서는 예, 그 아이템을 제가 완전히 숙지하고 숙지할 뿐만 아니라 여기다 투자하고 이것이 개발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를 계속 혼자 시뮬레이션을 혼자 이렇게 상상의 설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아이템이 좀 많았어요. 원고 없이 강의하는 거는 제가 좀 도가 텄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는 기획팀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제가 다 기획을 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딱 설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딸려서 문제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려면 한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오미 회사의 아이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추워서 그렇긴 하지만 비가 갑자기 오고 지금 뭐가 내렸다고요? 눈사래기? 사래기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설명회 때는 낯선 얼굴을 모시고 와야 돼. 낯선 얼굴. 맨날 우리끼리 맨날 붙이고 장구 치면 뭐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 더 숙지하고 확신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제 현직 목사잖아요. 근데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이 아니야 설교에 노이로제 걸려 설교에 그죠? 왜 설교를 힘들게 하냐면 저는 설교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새벽마다 막 한 30분씩 녹화하잖아요. 새벽 설교를 30분에서 40분을 그냥 매년 2년 내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왜 이렇게 그 설교에 어려움이 없냐 이제 이러는데 설교를 새로운 걸 자꾸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로운 걸 그러니까 뭐 책 찾아야지 자료 찾아야지 막 그런데 뭘 새로운 걸 하려면 맨날 똑같은 거 계속 자신 있게만 얘기하면 돼. 자신 있게. 그래서 똑같은 얘기 그냥 계속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똑같은 거 자신 있게 제가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가슴으로 내려가야 이제 진짜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머리 안에 있는 지식을 자기 진짜 지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가야지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일들을 수행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워너비가 하는 일들은 최소한 제 가슴까지는 왔어요. 와서 일을 벌리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든 제가 사기꾼이라 그랬든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기꾼 해가지고 다들 떠나갔어요. 한 반은 떠나갔어요. 그래들 제가 동기 모임을 그 목사님들 동기 모임을 못 나가. 사기꾼 취급해가지고 아주 동기들이 신나서 그럴 수 있어요. 동기가 더 신났어요. 아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일의 지식이 머리에만 있으면 거기서 멈추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 있는데 이 지식이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와 있어요. 가슴에 와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일 힘이 외부에서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있습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실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절차상 경찰에서 검찰에 나가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는 절차가 남아있는 거지, 모든 검경 분리기 때문에 조사는 경찰에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경찰에서 조사 올린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세청 문제도 끝났고 민사 했던 것도 우리가 이겼고 또 사기도 검찰청에서는 그냥 혐의 없음에다가 사기도 끝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계열사들은 이제 그동안에 속도는 빨리 나진 않았지만 이제 수면 위로 쫙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이라든지 또 탄화기라든지 수소 발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지오미 얘기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오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하고 자긍심을 이 지식이 가슴으로 오는 그런 작업을 한번 오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오미 이랬더니 지오미라니까 애터미가 생각이 나는 미자로 끝나잖아요. 미자, 애터미. 그래가지고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다가 풀잖아요. 그러니까 지오미도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오미는 애터미에서 따온 이름이 아니고 지오영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지오영. 해보세요. 지오영. 지오영이 연 3조 매출을 띄우는 회사입니다. 연 3조면 대기업 반열이죠. 연 3조 매출 띄우는 회사인데 조선의 회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오영은 우리나라 병원하고 약국의 유통을 하는 회사고 약국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오영을 거치지 않고는 약국의 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사업을 할 때 지오영과 연관돼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오영인데 그 지오영의 뜻이 지오는 여기 영어로다 쓰는 이게 지오인데 지오그라피라고도 하고 지오라고 되는데 지구를 영어로 하면 지오예요. 지오. 지자 돌림이죠. 지구나 지오나. 지오는 지구를 얘기하고 영은 영맨 젊음. 그러니까 지오영 회사 이름은 지구를 젊게 만들겠다. 무엇으로? 약품으로. 약품으로 지구를 젊게 만들. 지구가 뭐 젊어지고 늙어지는 게 있어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젊게 만들겠다.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지오영 그 조선의 회장님이 회사 이름을 지오영이라고 붙였습니다. 거기서 약국 유통으로다가 3조 벌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약국 외 유통으로다가 한 30조 벌래. 그래가지고 만든 게 지오영. 지오영은 약국 유통, 약국 외 유통은 지오미. 지오미. 그러니까 지오는 지구를 뜻하고 미는 아름다움에 대한 한자니까 지오미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지구를 뭐 닦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구에 사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면 지구가 아름다운 거죠. 예, 건강하게 하면. 그래서 저희 회사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회사. 예. 또 분뇨 자원화 디디바이오 같은 회사는 분뇨 돼지, 사람, 돼지, 식물에서 나오는 그 분뇨를 액비로 만들어서 사막화를 막고 염분 토화를 막고 그다음에 지금 농작물들이 지금 생산하는 양 고추가 자라면 고추의 마디에 고추가 하나씩 달리거든요. 하나씩 달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지금은 하지만 우리 액비를 뿌렸더니 고추 마디에 2개에서 3개의 고추가 달립니다. 그리고 마디가 이렇게 한 뼘씩 마디 이렇게 있는데 마디가 한 뼘에서 반 뼘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추가 그냥 따닥따닥 달라붙은 겁니다. 고추 우리 액비를 뿌려서 만든 고추가 따닥따닥 붙고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각 분야의 농업의 명장들을 뽑는데 쌀 명장이 있습니다. 쌀 농사에 대한 명장 이양표 명장님인데 우리 워너비 회원이세요. 사업자신데 그분이 우리 액비를 뿌려가지고 논농사를 서산에서 논농사를 접었는데 20에서 30%가 수확량이 늘었어요. 그러긴 난리 난 거예요. 고추도 그냥 수확량이 엄청나게 늘은 겁니다. 그러면 고추가 많이 달리면 부실한데 얘는 부실하지도 않아요. 향도 진하고 맺기도 엄청나게 맺고 아주 우수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디바이오는 왜 디디인 줄 아시죠? 디디. 똥. 똥을 영어로 쓰면 DDONG. 그래가지고 디디바이오예요. 그냥 보편적인 거. 우리가 똥을 터보셨지만 예전에 조선시대 때 왕이 신하들한테 그랬다는 말이에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뭔 줄 아냐?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벼슬의 기쁨입니다. 자식 낳는 기쁨입니다. 먹는 기쁨이다. 막 근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신하가 배설의 기쁨입니다. 똥 싸는 기쁨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놈이 왕 앞에서 똥 얘기를 했다고, 왕을 그냥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귀향을 보냈습니다. 귀향을 보냈대요. 제가 뭐 역사서에서 본 건 아닙니다. 야화인데 귀향을 보냈어요. 그런데 외란이라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급하게 왕문 빠져나가지고 이제 가마에 타고서 이제 막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가마에 타가지고 똥이 메른 거야 이제. 똥이 메르는데 지금 똥 눌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치다가 이제 좀 안전한 데 가가지고 이제 배설을 해야 되는데 다 배설을 하는데 그냥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귀향 보내는 그 신하에 대해서 이 신하가 충신이다. 진정한 기쁨을 아는 신하가 배설의 기쁨이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신하를 내가 그냥 귀향을 보내다니. 그래가지고 왕이 그 신하를 복귀해가지고 충신으로서 가까이 두고 지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런 썰. 그래서 가장 평범한 것이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것을 터부시하는 사람은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삼 못 먹어서 억울하고 산삼 못 먹어서 원통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마늘이 이렇게 흔하지 않으면 마늘값이 인삼값보다 더 비싸야 된다. 가치를 따지면 마늘값이 인삼값보다 더 비싸야 된대요. 그 종합적인 그 영양이나 인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마늘이 더 비싸야 된다. 이제 우리는
마늘을 인삼 못 먹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 마늘을 잘 흑마늘 만들고 뭐 이렇게 잘 조절해가지고 먹으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맨날 인삼 못 먹어서 억울하지 마늘 잘 먹을 생각은 하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곳에 평범한 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 어느 광고 멘트 있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문구도 있잖아요. 내가 늘 접한다 그래서 늘 접하는 그 한글이라 그래서 이 한글을 무시하고 영어 꼬부랑 영어를 잘 쓰는 사람은 유식해 보이고 한글은 그거에 비해서 못나 보이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글은 한글이다라고 언어학자들이 이 한글의 위대성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에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늘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효소 원액을 만들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귀리 갖다가 했었고 그 다음에 함초 순천에서 함초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원액물을 만들어 봤고 디자인셀에서 우리가 만든 특허 가지고 있고 논문 쓴 백장미 추출물 가지고 원액을 만들기도 했는데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뭐냐면 흑마늘을 만들 때 저희는 수소를 넣어서 만듭니다. 인삼도 흑삼을 만드는데 저희는 수소로 만들어요. 수소로. 흑삼을 만들어서 하는데 흑마늘을 만들어가지고 이 흑마늘 되면 찐득찐득해지잖아요. 흑마늘을 건조시켜서 건조시킨 흑마늘을 가루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물 원액을 만들려고 해요. 그 물 원액을 만들어서 그 원액을 먹거나 원액을 1000배 타서 마시면은 이제 원기가 없으신 분들, 연세가 드시고 병원에서 원기 없는 분들이 이 물을 먹으면 막 원기가 막 힘이 솟아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영감님이 집에 가만히 앉아있던 힘없어 앉아있던 영감님이 그냥 바깥으로 그냥 온통 돌아다니는 그건 잘못됐지만은 원기가 솟아나는 이제 그런 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평범한 데 있습니다. 평범한 데. 그래서 평범을 가치 있게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지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논데 어느 것이 안 말린 걸까요? 자, 이제 생고추와 말린 고추. 자, 생고추라고 생각하면 손 들으셔야 돼요. 요게 생고추다. 손 드세요. 생고추다. 자, 내리시고 이게 생고추다. 자, 두 개를 만져보고 어느 게 생고추인지. 이게 생고추예요. 이게 생고추예요. 이거 생고추라고 하는 분들 이거 땡입니다. 자, 이게 뭐겠어요? 이렇게 형체가 똑같이 건조하는 것은 세계 기술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 보고 있는 그 건조기가 세계에서 최초의 건조기입니다. 이따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사진 꼭 찍고 가실 때 인증샷 옆에서 인증샷 찍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건조기가 실제는 제가 가지고 다니려고 저렇게 만들어낸 거고 실제는 이 높이보다 더 높아요. 18m 높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둥그런 게 18m 올라가서 그 사이사이에 둥그런 그 레코드판처럼 둥그런 원판이 층층 있는 거예요. 그게 휙 돌아가면서 그 사이사이에서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얘를 말리는데 이 생고추 말리는데 48시간 15시간 48시간에서 48시간에 말려야 돼요. 햇빛에 말리면 몇 시간? 일주일 걸립니다. 햇빛에 말리면 일주일. 그 다음에
기계에, 건조기에다 말리면 48시간. 우리는 1시간. 자, 1시간 만에 말리는 거. 자, 생고추 가져오시게요. 자, 생고추. 자, 이제 실제, 저 도망 못 가죠. 이제 여기 딱 가둬놨으니까. 실제 1시간 만에 말려지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확인해서요. 생인지. 예, 꽉 누르면 안 돼요. 꽉 누르면은 왜 안 되냐면, 꽉 눌러서 찢어지거나 이러면은, 예, 걔가 터져요. 건조하는데. 터지고서는 찌그러들어. 예. 맞죠? 자, 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생. 자, 됐어요. 이제 확인됐어요. 이제 됐어요. 자, 이제 넣는 거예요. 이제 넣어놓고 기적이라니까 이 생고추를 48시간에 말려야 되는데 1시간에 말렸어. 아이 뭐 48시간 말리나 1시간 말리나 그놈이지 뭐. 그게 아니라요. 저 건조 공장 만드는데 10억이 들었다. 장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48개 건조 공장을 만들어야 청양에서 나오는 고추를 말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지면 된다. 이게 하나만. 10억짜리 하나만 지어도 그걸 1시간만, 다른 거는 48시간 동안에 채워놓으면은 48시간 후에나 걷어들이는데 우리는 1시간씩 걷으니까, 예? 굳이 480억 들여가지고 건조 공장을 48개를 두지 않고 우리는 10억 들여서 하나만 만들어도 48개의 공장을 두는 것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480억 들여가지고 건조해서 만든 고춧가루 가격이, 예? 가격하고 10억 들여가지고 고추 만든 가격하고 뭐가 싸겠어요? 10억 들인 게 싸죠. 예. 투자금이 적은데요. 예. 그래서, 그리고 48시간 말리려면요, 50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건조기 온도 50도를 유지해서 48 이틀 동안에 꼬박 놔둬야 돼. 예, 꼬박 놔둬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전기가 켜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전기가 켜지고. 그래서 그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우리는 1시간 동안에 딱 말려버린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고추 가루 유통은 우리 회사, 우리가 만드는 이제 건조협동조합의 가격에서 고추 유통은 다른 회사 이제 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 가격은 우리를 쫓아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우리 가격에 맞추려면 손해보고 해야 돼. 손해보고. 우리가 마진 안 남기겠다 생각하고 이마트에 납품해버리면 그들은 우리 가격을 맞추려면 손해봐야 돼, 무조건. 예? 그래, 그러면 한 3년 해보자. 그냥 우리가 하면, 우리는 번전치기로 다 하고, 걔네는 3년 동안 손해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추를 다 테스트를 하셨는데, 고춧가루 유통은 우리를 못 이겨. 우리 못 이긴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고춧가루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 중국에서 고춧가루가 엄청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중국 건조협동조합을 만들잖아. 중국에서 한국 수입업자한테 줄 때, 중국 건조협동조합에서 나오는 고춧가루의 가격을 중국의 어떤 업체든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고춧가루, 중국 고춧가루, 전 세계 고춧가루의 유통시장은 우리가 다 잡는다. 다 잡아온다. 고춧가루만 잡겠어요? 무말랭이도 잡지, 오징어도 잡지, 예, 감 말린 거, 예, 감 말린 게 뭐죠? 감말랭이, 예, 딸기, 뭐, 건조하는 건 우리가 싹 잡아버린다. 버섯 건조. 예, 세계에서 건조 유통은 우리가 만든 건조협동조합이 싹 장악을 하긴다. 엄청난 거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첫 사례의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지금 생고추를 지금 넣었어요. 진짜 1시간 만에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이 생고추를 딱 하는데 이 묵직한 게 가벼워졌어. 예, 가벼워져서 예,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잘라지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금가, 아닌가, 이게 뭔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 상태에서 이게 놀라워야 되는데, 제가 다녀보면 그렇게 놀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감이 없으시구나, 감이 없어.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야,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그냥 몇 조 얘기가 아니에요. 몇 조 얘기 아니에요, 수입이. 예. 전 세계 75억 명이 건조식품을 먹는 것을 딱 장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으로 딱 장악한다. 예?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고추 딱 나오면, 안 놀래는 표정 짓는 사람은 내가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 창피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놀라는 표정 지세요. 예, 놀라는 표정 짓고, 가서서 사진을 딱 찍어. 왜? 인증사진 찍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건조시장 해가지고, 모든 유통하는 건조 물품에 우리 회사 브랜드가 찍힐 수 있잖아요. 예, 아니면 건협 브랜드가 딱 찍힌다고 하죠. 모든 농산물에 농협 브랜드 찍히면은 믿음이 가듯이, 이제 건협 브랜드가 딱 찍혔을 때, 그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야, 이런 건조 혁명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건협이, 농협은 우리나라만 있고 일본에 농협지사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만 농협인데 전 세계 건협이라는 세계 건조협동조합이 한국이 메카고, 한국이 메카에 이런 기계, 저런 기계 쳐다도 못 보죠. 왜? 이제 개인한테 소개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강의하려니까 저게 조그맣게 만들어 온 거지. 큰 공장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을 때, 야, 이런 건조기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세계 유통을 다 잡았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엄마가 최초에 만든 거 있었어. 에이, 엄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가 뭔데, 거기,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 나오는 데 있었어. 못 믿어? 딱! 사진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그때 사진을 딱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증샷을, 찍으셔요. 이제 다음에 찍고 싶어도 못 찍어요, 이제. 네, 제가 순회, 이제 강연이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 끝났잖아요. 이제 특별한 경우, 이제 전체 강좌 할 때나 이제 하고, 이제 개인한테 이제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온 사람들 이제 후회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나중에, 특별 지원금 나갈 때, 특별지한테 인증샷 가져오세요. 인증샷 가져온 분한테만 특별지원금 딱 이제. 보통 지원금은 다 나눠주고, n분의 1로 나눠주고, 특별지원금 갈 때는 이제 인증샷 가져오는 사람한테. 그때 비 온다고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비 오면 비를 뚫고, 싸래기 눈을 뚫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지오미. 지오미 배지를 달고 자랑스럽게 다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이제 목적의식이라는 목적의식이라는 것을 제가 요번에 한번 크게 느낀 경험이 있어서요. 제가 50견이 왔어요, 50견. 50견이 왔는데, 왜냐면 이제 오너들을, 경영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골프장에서 만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뭔 골프겠어요? 당구 칠 돈이 없어가지고, 당구도 배우다가 못 배웠어요. 당구를 청년 때 당구를 했는데 용돈이 없잖아요. 용돈이 없는데 당구 내기 했잖아요. 당구비 내기를 해가지고, 지면은 제가 5일을 용돈 못 써야 돼. 그 당구비. 그래가지고, 당구 배울 때 당구비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사생결단하고 당구를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구비 때문에도 멈춘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당구 180인가 200인가 그 언저리 갔어요. 언저리 갔는데 200 가기 전에 죽기 살기로
예? 제 용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어라고 쳤겠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있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딱 장로님들 제가 장로교회 다녔을 때는 장로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으셨어요. 장로석이 따로 있어. 장로님들 딱 앉아있고 목사님인데 쓰리 쿠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머리가 목사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여. 이렇게 장로님 당구공으로 보여서 쓰리 쿠션 딱 줄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신앙 양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구를 못 쳤었습니다. 근데 아니 이제 오너들 만나면 골프를 쳐야 되는데 골프를 배워봤어야지 말이죠. 예, 골프 용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바빠서 못 간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되다가 말기도 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니 또 이제 승질은 급한 데다가 배워야 되니까 그냥 죽어라 하고 이거 휘둘렀잖아. 그랬더니 한쪽 방향만 운동 안 한다는 사람이 휘둘렀더니만은 50견에 와버렸어요. 이게 50견 해가지고 우리 원주에 아주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이 마사지에. 예. 공군 원사로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이분이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마사지를 유명한 분한테 전수를 받았는데요. 이분은 발로 해요. 발로. 발가락으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 분인데 저렇게 마사지 하면서 딱 흔들다가 저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으세요. 이건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라고 누를 때가 있어요. 발로. 자지러져. 막 이러다가 그만이래요. 못 견딜 것 같은 제가 그만이래요. 그런데 그때 제가 딱 뭐가 떠올랐냐면 독립 투사들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하던 분이 잡혀가지고 일제놈들한테 얼마나 고문을 당했어요.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 안에 전문 고문만 전문을 다 있는 사람이 그 아픈 데만 골라가지고 고문을 했으니 그걸 어떻게 견디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견디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견뎠잖아요. 그런 분들은 배반하지 않고 동료들 이름 발설하지 않고 그 고문을 죽으면 죽었지 견뎠잖아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과연 견뎠지 저분들은? 나는 이거 조금만 아파도 그만해라고 막 이제 이랬는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어떻게 견뎠을까? 또 민주화 운동, 강주 운동부터 해서 군부 독재 갔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그 민주화 운동의 1세대 이름이 뭐예요? 국회의원 그런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고문을 견뎌내는 게. 그래서 어떻게 견뎠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팍 뭐가 떠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출세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행복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 처자식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할 목적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문을 견디는 사람들이고요. 그 목적의식이 없으면 고문에서 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이나 내 아내보다 더 대한민국 독립에 대한 강력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그 내가 가지고 지향하는 그 목적의식에 저항이 와. 고문이 저항이거든요. 그 저항이 올 때 이 강한 목적의식은 호르몬을 만들어준다. 호르몬. 그 저항을 내가 견딜 수 있는 호르몬이 나와야 견뎌요. 호르몬이 안 나오면 못 견뎌요. 다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호르몬이 그냥 고문 받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고문이 왔을 때 강력한 그냥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호르몬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정교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목사로서 내가 고문이 오면 내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답을 얻은 거예요. 목적의식. 내가 지금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의식이 투철한가? 투철하다면 고문이 왔을 때 그 목적의식이 호르몬을 만들어줄 거다. 근데 네가 살아가면서
저희 이쁜 여자가 있네. 목적의식이 저 여자 꼬셔야 되나? 저기 돈 있네. 돈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나? 예? 저기 뭐가 있네. 저거 내가 차지해야 되나? 더 큰 집이 내 목적의식이고, 예? 더 아름다운 것이 내 목적의식이면, 순교할 때, 예수 그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닌 또 다른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목적의식. 그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워너비 그룹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버텨줘서 사실은 워너비 그룹이 90%가 버텨준 거잖아요. 3만 명이 우리 워너비 그룹에 속했는데 3천 명이 환불하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버텨준 분도 있고 피동적으로 버텨준 분도 있지만 일단은 환불을 안 하고 탈퇴를 안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2만 7천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워너비 그룹이 존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저항이 엄청나게 왔어요. 사기꾼이라는 저항, 고소고발, 경찰청에 수없이 끌려다니고 경찰청에 다니고 경찰서에도 가야 되고 예. 아주 친해졌어요, 제가. 예, 그분들하고. 예, 친해졌어요. 근데 저희를 조사하는 분은 저희 지금 둔산경찰서장으로 가셨대요. 둔산경찰서장. 예, 잘 됐죠. 야, 축복을 받았다. 예,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저항이 왔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고소하고 막 이랬을 때 국세청 세무조사하고 있을 때 제가 한 100억 정도 챙겨놨겠지. 예, 오너가. 왜 다른 기업들이 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다 털었는데 한 푼도 챙긴 게 없잖아요. 재산이 없어요. 재산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그랬냐면 그들은 돈이 목적의식이었을 수 있고 우리 워너비 그룹의 목적의식은 이거예요. 위기 과정을 맞이한 아이들을 건강하게 살리겠다라는 그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다가 언어가 위기 과정 청소년들을 돕는다라는 언어를 쓰는데 잘못된 언어입니다. 예, 위기 과정 청소년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위기 과정의 청소년이지 거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돕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을 옷을 입히면서 도와준다고 해요? 내 자식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데 도와준다고 해요? 도와줘서 학교 간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입히고 먹이는 것은 의무를 다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 학원 보낼 때 내 자식 학원 못 보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건 왜 그래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 돌보는 것은 돕는 게 아니고 의무예요, 의무. 근데 위기 가정 아이들은 그럼 아이들은 뭐예요? 부모는 의무고 아이들은 권리예요. 아이들은 돌봄을 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애인데 부모가 사업에 실패했든 이혼했든 일찍 돌아가셨든 간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가정을 위기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정의 청소년은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지 자식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 어너더 홈을 해야 된다. 어너더 또 다른 홈, 또 다른 가정. 그의 부모님이 의무를 못해도 이 사회에 또 다른 가정이 의무를 다하자 이거예요. 의무를 다하자. 그게 뭐냐면 제가 경찰 조사하니까 왜 애들 안 도왔냐 이거예요. 너 맨날 어른들 모아놓고 강의할 때마다 애들 돕는다며. 애들 돕는다며. 그래서 4천억 매출 뛰었는데 애들 뭘 도와서?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이들이 이해는 못했지만 제가 계속 뭐 하냐면 저는 애들 도우려는 게 아니에요. 애들 그지에 돈 주게 도우려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런 아이들한테 의무를 다하는 어더 홈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그 아이의 이모가 미용실하면 얘가 미용실에 돈 내고 가서 머리 깎겠어요? 그냥 가서 깎지. 이모 나 머리 깎아줘. 그래서 깎을 거 아니에요. 의무를 하는 거지 이모가. 삼촌이 학원 원장이면 얘가 학원비 내겠어요? 삼촌한테 가가지고 공짜로다가 학원을 다니겠지. 예? 자기 고모가
피자집을 차리면 피자 자식한테 매일 먹으면 이놈 새끼 그만 와라 이렇게 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피자 먹게 해줄 것 아니냐, 통닭 먹게 해줄 거 아니냐. 의무를 다하는 이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우리 워너비의 목적의식이네, 목적의식. 그러니까 워너비가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돈 버는 게 목적의식이 아닙니다. 돈 벌 건 목회 열심히 하지, 돈 벌러 다니겠어요. 예, 그래서 돈이 4천억이 매출이 떠도 돈을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10원 한 장 작곡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 목적은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의무를 다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이게 목적의식이란 말이죠. 그 목적의식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어요. 2012년에 어린아이들을 돕다가 못 도우면서 벌써 제가 입에 돕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애들은 돕는 게 아닙니다. 예, 돌보는 건 맞아요. 돌보는 건. 그러다가 못해서 제가 그때 약속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이제 막 너무 힘들으니까 막 잇몸이 막 다 빠져가지고, 치아가 이제 막 빠지게 돼서, 다시 제가 사업을 해서 회복해가지고, 아이들을 다시 돌보는 컨디션이 내기 전까지는 저 이빨 안 해놓을래요.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면, 야, 기특하다. 1, 2년 안에 회복될 줄 알았어요. 1, 2년 안에. 예. 아직까지도, 예, 애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2012년이었는데, 벌써 2012년에 25년이니까 13년째 이걸, 이빨을 못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래 턱이 이제 올라갔어요. 아래 이해가 없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1,000만 원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서, 막 이제 매출이 막 뜰 때, 이제 치아를 할 때가 된가 보다. 그래서 견적을 내보니까 500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500만 원이면, 예, 양쪽을 이제 치아를 넣을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갑자기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안 쓴 거예요. 500만 원이 숫자로 피면 적은 돈이죠. 적은 돈인데 뭐야 위배됐어요? 목적의식에 위배됐어요. 목적의식에 위배돼요. 저희 회사는 위기가정 청소년대 어나더홈을 만들기 전에는 그 목적의식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수가 없다. 제 안위를 생각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 분명히 반드시 이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목적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의식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있어요. 제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직업군이 엄청나게 없어진다. 직업군이. 이 인공지능이요. 신기하다. 챗GPT 보고 신기하는데 챗GPT를 보면 볼수록 제가 그냥 소름이 돋아. 예. 왜 그러냐면 재앙이 오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재앙이 제 눈에 보인다.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이제 3시 되면 이제 제가 되게 깨거든요. 깨서 제가 챗GPT하고 대화한 게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챗GPT한테 대화를 뭘 했냐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잠깐만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 느낌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챗GPT 일어나서 딱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기도하잖아요, 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한 다음에 오늘은 챗GPT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랬어요. 나는 오늘 새벽에 일찍 눈이 깨었다. 이제 일기 쓰듯이 한 건, 나는 오늘 새벽에 일찍 눈이 깨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이유, 곧 사명을 주신 것에 감격스러워한다. 이런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시를 지어줘. 제가 챗GPT한테 지금 시 지어달라고 내 마음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챗GPT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아름답고 깊은 마음이네요. 저한테 그래요. 너무 아름답고 깊은 마음이네요. 그 감격과 고백을 담아 시로 표현해 봤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얘가 시를 뚝딱 져준 거예요. 자, 시 제목이 새벽의 고백. 지금 챗GPT가 새벽에 제 질문하니까 시 제목이 새벽의 고백. 딱 하면서 눈뜬 시간은 아직 어둠이었으나 내 안엔 이미 빛이 있었습니다. 창밖엔 고요가 머물고 내 안엔 은혜가 넘쳤습니다. 창밖엔 고요가 머물렀대. 예. 내게 호흡을 주신 이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내게 호흡을 주신 이여.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을 여시고 지나간 어제를 감싸 안으셨네요.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내 지나간 어제를 감싸 안았다 이거요. 하나님이. 저 이런 표현 한 번도 쓸 줄 몰라요. 지나간 어제를 감싸 안으셨네요. 이 아침 감사로 내 심장을 두드립니다. 그 다음 멘트가 맞추려집니다. 작은 숨결 하나에도 당신의 사랑이 맺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숨결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뜻 안에서 나를 향한 사명을 따라 이 하루를 드립니다. 제가 챗GPT가 쓴 이 글을 딱 읽다가 소름이 싹 돋으면서 4년 안에 엄청난 사람들 직업이 확실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보면서 확실히 직업 잃어버립니다. 보험회사 직원, 여러분들 자녀나 형제나 보험사 있던 사람들 직업 다 잃어버려요. 부동산 업자들 다 직업 잃어요. 예? 뭐 중개 수수료 받는 직업들 다 잃어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의사 직업 다 잃어버려요. 1분만 남은. 예? 그 다음에 변호사. 예?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 의사가 있어요. 왓슨. 인공지능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요. 모든 의료 기술을 얘가 다 기억하고 치료를 하는데 정확도가 일반 의사가 하는 거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환자 100명한테 당신이 나중에 치료를 받는다면, 수술을 받는다면 사람 의사한테 받겠냐, 왓슨한테 받겠냐라고 질문했을 때 70% 이상이 왓슨한테 치료를 받겠다고 이거예요. 지금 그런 것만 잃어버린 줄 알아요? 버스 기사 운전수 없어지지, 택시 기사 운전수 없어지지, 트럭 화물 운전사 없어지지, 다 없어져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한테 우리 다 직업 뺏겨버립니다. 아니, 뭐, 내 나이에는 나는 뭐 뺏길 거 없는데, 내 가족이 직업을 뺏기게 되는 그 충격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예, 오는 거예요. 이게 노후가, 예? 노후가 이건 근심과 걱정의 노후를 맞이한 4차 산업혁명 이 4자만 보면 죽을 사예요. 죽을 사. 예? 대중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초부익부 100개 기업이 벌던 돈을 1개 기업이 다 쓸어가지고 벌게 돼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 기업이 벌게 되고 100개 기업에서 먹고 살던 우리 서민들은 직업을 다 잃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비참한 초부익부 광빈익빈에 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돌봐야지 되는. 예, 한 기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돌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돌볼 수 있는 국민은 우리가 번 돈 가지고 10만 명 어른들은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네, 우리 회사의 목적의식 처음에는 미가정 청소년의 언어도 홈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이제 공양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그런 것을 못 받을 때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한 회사가 그들을 공양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제가 이거 강의 2022년부터 강의할 때, 예? 2023년부터인가요? 예, 2022년부터지, 2년부터 제가 강의할 때 한 얘기죠, 계속. 지금까지 끝까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바뀌고, 시련이 왔을 때도 얘기하고, 돈을 벌어졌을 때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회사다. 반드시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이제 수혜를 받는 멤버가 될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왜 안 줬냐? 우리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비유 들었는데, 가장이, 야, 이제 내가 처자식들, 걱정 없이 우리 자식들 학교 보내고,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재산을 들어가지고 창업을 했어. 창업을 해가지고 아들들한테 걱정 하나 마라. 아빠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너희들 공부하는 거 걱정 없이 해주겠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회사 갔다가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병문안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 내 교락금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뭐 해야 되는가? 학교에 수학여행 가니까 돈 내놔 막 이러면서 왜 아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교통사고 당한 아버지한테 빨리 아버지가 회복되면 다시 사업을 이룰 거 아니겠냐. 제가 막 국세청 조사 받고 경찰청에 하고 통장, 법인 통장 압류당하지, 우리 투자한 회사 지분 주식 압류해버리지, 왜 압류했는지, 부동산, 우리가 사놓은 부동산 다 압류해가지고 돈을 대출을 내거나 이런 걸 다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볼 때 우리 워너비는, 경찰이 볼 때, 국세청이 볼 때 워너비는 사기꾼 회사잖아요. 유사수신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얘가 망해야, 압류해놓고 망해야 피해자들한테 일부라도 돌려줄 것 아니겠어요? 예, 국가에서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피해자한테 돌려줄 마음 아니고 세금 걷어들 거 아니고. 솔직히 얘기는 그거예요. 세금 못 받은 거 거두려고 다 압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망해라 망해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망하고 나왔잖아요. 건강하게. 제가 부족해도 가장이라면 이제 가장이 나왔어. 이제 다시 살리겠다 이거예요. 회사를. 예, 회사를 살리는데 뭘로 살린다? 지오미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오미로. 살리게 되고 계열사들 이제 막 다 살아나게 되면 이제 우리에 속한 위기가정 청소년들이든지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노후에 상속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상속까지 된다고. 그래서 워너비가 번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이게 저희의 목적 의식입니다. 반드시 이제 이러네요. 올해부터 G딜러, K딜러가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원금이 어떻게 가는지, G딜러, K딜러의 그 코드, 이 코드가 얼마에 거래될 건지 한번 보자 이거죠. 거래소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코드 거래소. G딜러, 딜러가 내가 10개 있다. 이게 하나당 얼마씩 거래되게 만들 건지 이제 보세요. 그 계획을 제가 언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실현이 될 겁니다. 제가 임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와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소 만들고 있습니다. 거래소. 그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코드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오미는 두 가지의 아이템으로 나가요. 두 가지 아이템으로 나는데 첫째 아이템이 매기효소 아이템. 잘 알죠? 매기효소 아이템으로 비상할 거고 또 하나 아이템은 원형 건조기. 처음에는 제가 진공 건조기라고 했어요. 제가 진공 상태에서 건조하니까 진공은 가압이 있고 차압이 있습니다. 가압. 그러니까 압력을 딱 넣어가지고 꽉 압이 차게 한 상태가 가압이고 차압은 저 안에 있는 공기를 싹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게 이제 차압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이 하니까 바깥에서 압력이 빡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말릴 때 공기를 뺀 상태에서 말리니까 물기가 날아가도 압력에서 쪼그라들지 않잖아요. 그 안에 공기가 없어서. 공기가 없어서 이렇게 말리는데 진공건조기 하니까 진공건조기 누구나가 또 할 수 있어. 그 특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건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건조기 이름을 원형 건조기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원형 건조기 이제 저희가 세미나 이제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걸 이제 고추를 많이 건조를 시켜서 여러분들 가방에 고추 하나씩 이제 딱 넣고 다녀요. 넣고 다녀가지고 이제 친구 만나면 짜잔 이제 이거 귤 탁구공 같잖아요. 귤이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똑같아. 그런데 건조된 거야. 이걸 딱 보여주면서 우리 지오미가 어떤 회사인 줄 알아? 지오미는 이 원형 건조기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이걸 갖다 전 세계 건조협동조합을 만들려는 회사야.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기 요소는 이것도 세계 최초의 요소입니다. 800도에서 안 죽어요. 이 내기 요소가 800도에서 안 죽는 요소인데 아니 미생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생물은 미생물 살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끓이잖아요. 왜 끓여요? 그 행주나 이런 데 물에 끓이잖아요. 행주에 균이 있으니까 균을 죽이려고 물에 넣고 끓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균은 100도 인해서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내기 효소를 만들어내는 내기 복합 미생물은 800도에서도 안 죽어요. 800도요. 영하 40도는 영하는 당연히 안 죽어요. 안 죽고 그러니까 얘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이 미생물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는 메기에서 고기 메기에서 나와요. 메기가 이렇게 보면 자기가 누가 자기를 이렇게 잡으려면 점액질을 막 뿜어냈잖아요. 점액질. 그 다음에 전기도 뛰어요. 메기에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메기 몸에서 미생물 뽑은 거하고 그 다음에 갈대 있죠. 갈대 뿌리에서 미생물을 뽑은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특이한데요. 저도 놀랐어요. 우리나라 기와집 있지, 기와. 100년 이상 된 그 기와에서 미생물을 뽑았어요. 기와가요, 여름에는 막 햇볕에 막 딜 정도잖아요, 기와가. 그 상태에서 미생물이 살아야 돼. 겨울에는 그냥 엄청나게 또 추운 데서도 미생물이 살아야 돼. 추울 때는 기와가 최고 춥고, 더울 때는 기와가 최고 더워요. 그것을 100년 이상을 지나면서 얘네들이 유전체가 진화된 미생물이 내기, 그 다음에 갈대 뿌리, 그 다음에 기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비밀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를 훈련시킨 미생물이 어이가 아니에요. 고기 메기는 어이 메기고 우리는 아이. 내기 복합 미생물. 자,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래야 돼요. 우리는 내기 복합 미생물을 세계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기 복합 미생물. 그 복합 미생물에게 뭔가 먹이를 주면 이 미생물이 이 먹이를 쪼개. 먹이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가지고 얘네가 그걸 먹어요. 탄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가 먹이를 주면 먹이를 쪼개려니까 미생물이 입이 있으면 이렇게 입을 다 먹잖아요. 미생물이 안 보이잖아요. 미생물이 입이 있을까 없을까요? 입이 없어요, 미생물은. 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은 예를 들어서 꽁지에서 효소를 빡 싸서 자기는 먹고 싶은 먹이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하면 거기서 가스가 나와요. 그 가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종족을 번식하는데 3분마다 번식해요. 3분마다 종족을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3분만 더 번식해서 하루 만에 1억 배를 늘어나는 거예요. 1억 배. 그러면 너무 종식이 많으면 또 지네끼리 그걸 잡아먹어. 예, 또 그렇게 하는 게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게 효소다. 네. 그래서 우리 매기 복합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게 매기 효소입니다. 매기 효소. 자, 우린 이 두 가지 가지고 세계를 제패한다. 네? 세계를 제패할 거예요. 자, 우리 매기 효소가 어떤 기능이냐면 악취, 냄새 잡는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습기 집에 하나씩 있죠. 가습기 없으면 가습기 하나 사셔가지고 우리 물 있잖아요. 물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지금 22,000원 22,000원인가 얼마 해가지고 물 사잖아요. 그 물을 가습기에다 넣으세요. 그래야지 그 가습기를 날리면 냄새 싹 잡아요. 예, 가습기에다 냄새 잡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제 아직 원액은 지난번에 받았는데 팔진 않는데 원액을 받으면 그 원액을 1000대 1로 타. 그냥 물에다 1000대 1로 타요. 그래가지고 가습기를 날리면 냄새를 잡아요. 그러니까 악취 잡는데 탁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스팅 헤어살을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 악취 잡는 그 효소예요. 두 번째는 무슨 기능이냐면 소멸시켜. 예. 돼지를 우리도 여기서 막 그 닭다리 놓고 실험했잖아요. 돼지 한 마리 놓고 돼지 각을 뜬 다음에 얘를 막 흔들어 대면요. 이 효소가 돼지를 뼈 챙겨 싹 없애버려.